자, 요번 6월 꼼꼼하게 한번 보죠. 18번부터 보면, 물론 얘도 이제 좀 특이하게 내려고 했던 것 같아. 이제 인플루언서 나오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수능이나 이제 평가 모의고사는 트렌드를 반영한다. 예, 그래서 20학년, 21학년도, 그러니까 20년도 이제 코로나 우한폐렴 심했을 때는, 그때 이제 원격 수업 막 이런 내용 나오고, 그래서 트렌드가 나오는데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소재는 항상 얘기했지만 소재는 항상 껍데기일 뿐이고 본질적인 거는 글을 이해하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논리적 글쓰기와 맥락적 사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편집은 어떻게 풀어? 중간부터 잘라 읽어라. 중간부터. 그래서 여기 얼소부터 이제 답에 대한 근거가 되는데 얼소는 기능어지. 뭐다? 앞문장에 주어, 목적어 또는 서술어를 공유할 때 쓸 수 있는 게 얼소고 같은 맥락끼리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자, 어쨌든 보면은 also there have been some comments. 코멘트 댓글들이 있대. 어떤 댓글이냐면 are not relevant to this channel. 이 채널과 무관한 관련이 없는 댓글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댓글은 unacceptable for a channel like this 하니까 이런 채널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런 댓글 쓰지 마라. 이거 같네. 그래서 여기 would like to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편지글은 원하다의 의미의 동사 잘 보라 했잖아. 그래서 나는 정말로 요청한대. ask도 있고. 그것이 뭐겠어? 명심을 하는 거지. 무엇을 all my 이때 that은 얘들아 접속사 that이다. 접속사 that. all my followers 나의 모든 이 팔로워들이 keep these things in mind so that we can all enjoy this channel. 이 모든 것들 명심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appreciate your time and support. 너가 시간 내주고 지지해서 고맙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지 3번. 이해됐지? 이런 거는 이제 무난하게 풀었을 거라 생각해. 자, 그다음에 티모시의 심경변화. 심경변화 19번은 어떻게 푼다? 앞에도 주, 뒤에도 주 읽는다. 그래서 앞에도 주를 읽을 때 뭘 해라? 감정에 대한 근거를 찾아라. 그래서 티모시가 책상에 앉았었대. 그래서 desperately turning 절망적으로 절망하면서 이제 과학책을 막 넘겼다는 거지. 넘기면서 그래서 his science project was due in a few days 하니까 이때 due는 마감일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제 마감일이 며칠 안 남았었대. 근데 he had no idea where to start.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어때? desperately도 이제 뭔가 절망적이고 간절한 의미가 되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할지 모르겠다. 이제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것들이 뭐야 답답한 상황이겠지. 그래서 앞부분 또 this is impossible 불가능해 이런 표현들도 근거가 되는데 그래서 1번부터 보면 frustrated 괜찮으니까 냅두고 disappointed 실망스러운 건데 일단은 뭐 냅둘 수 있겠지. 3번 hopeful 이상하고 encouraged 안 되고 fearful 두려운 거니까 얘도 조금 이상하지만 보류하더라도 마지막 문장에 보면 Oh Amelia, your idea is fantastic. 너의 생각 기가 막힌다. 고맙다. 너는 나의 최고의 뭐 여동생이다. 여자 형제다.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1번이 돼야겠지. 2번 envious 안 되고 indifferent 안 되고 여전히 보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안 된다. 이해됐지? 이 단어들 꼭 잘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18, 19번은 뭐 무난했다. 자, 그다음에 20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20번도 이제 우리가 지난 기출들 풀었을 때보다는 어려웠어. 그렇지? 그렇지 않았니? 그 이유가 뭐냐? 보기 난이도다. 보기 난이도. 그러니까 AI 키워드니까 다 AI 들어가. 다 AI. 이해됐지? 그러니까 소설가들은 골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첫 문장 봐봐. As the world seems to be increasingly affected by the ever-expanding influence of machines in gener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specifically 끊어주고 세상이 점점 더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인대. 뭐에? 계속해서 증가한 ever-expanding, ever는 계속이라는 뜻이거든. 계속해서 확대되는 이런 in general,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기계와 이런 인공지능에 있어서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는 것처럼 보인대. 그러니까 AI의 영역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many began to imagine 많은 사람들은 상상하기 시작했대. 컴마 묻고 fear of anticipation 두려움이나 기대감으로 상상을 하는데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냐면 with a diminishing love for human decision making 하니까 인간의 의사결정의 역할이 줄어든 채로 상상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 문장 즉 서론에서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해됐지? AI가 증가할수록 인간의 영역은 줄어든다. 이 얘기지 지금 첫 문장 요약이. 이렇게 요약을 해줘야 돼. 그래서 항상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빈칸 뭐 사실 다른 순서답도 마찬가지고 글을 읽을 때는 첫 문장을 읽고 A는 B다로 요약하는 거를 꼭 습관을 들여야 된다. 자, 그래서 다음에 보면 whether it be due to the growing presence of AI assistants or the emergence of self-driving cars.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AI 조수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여기를 보면 예시라고 생각을 해야 돼. 구체적 명사와 이런 명사의 나열은 예시다.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때 whether it B는 지금 should 생략이고 인지 아닌지로 보면 돼, 그냥. 그래서 이게 뭐 AI 보조의 어떤 증가하는 존재 때문이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이기 때문이든지 간에 necessary of the law of humans, 인간의 역할의 필수성은, 의사결정자로서 인간 역할의 필수성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대. 그러니까 잘 봐. 첫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 어때? 같은 얘기네. 이해됐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길이가 보통은 짧아. 이해됐어? 근데 얘는 문장 한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다. 이 말은 뭐야? 문장 구조 알지 못하면 골로 간다. 그러니까 단어 알아도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초록색 꺽쇠로 표시를 해놨지. 두 번째 문장까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텍스 수업할 때 했던 것들을 꼭 꼼꼼하게 정리해서 다시 여러 번 보고, 어쨌든 첫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해됐지? 자, after all, 결국에 어쨌든 our capacity for making mistakes is well documented 하니까 우리의 이런 실수를 하는 능력이 잘 documented가 무슨 뜻이야? documented. document 하면 이제 보존하다는 뜻이 있고 또 무슨 뜻이 있어? 기록하다는 뜻이 있다 했지.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의 이런 실수나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이런 능력이 여기에서는 또 document가 증명하다, 입증하다는 의미로 쓸 수 있거든. 이해됐어? 그래서 얘도 그냥 증명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열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여기 as 첫 문장부터 however 앞까지가 한 덩어리로 보여야 돼. 맥락의 덩어리. 이해됐지? 지금 이해되니? 음. 자, 그래서 however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역접이 나온다. 그래서 여전히 또한 비투용법 나왔지. 요즘 트렌드 해야 한다 시리즈 볼 때 비투용법 보라 했어. 그래서 하지만 perhaps the saving grace of human determination 하니까 하지만 이런 아마도 perhaps 아마도 saving grace of human determination, 그러니까 인간의 determination은 뭐야? 여기서는 결단력을 보면 determine이 결정하다잖아. 뭐 그냥 인간의 결정도 봐도 되고. 이해됐지? saving grace는 여기에서는 좀 쉽게 말하면은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장점 정도? 이해됐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디클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단점이었다면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은혜, 즉 장점이라는 뜻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인간의 이런 결정의 장점이 아마도 여기서 또한 발견이 된다. 그러니까 however 뒤부터는 맥락이 바뀌는 거야. 이해됐어? 지금 이해됐지? 음. 자, 그래서 보면은 little evidence exists that suggests more than AI's infallibility or predicts in the future 하니까 infallibility 하면은 무결점이란 뜻이야. 무결점. 이해됐지? 뭐 여기서는 무오류성이라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무결점. 이 현대 AI의 이런 무결점이 그리고 이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증거가 없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가 뭐라 해야 될까? 완전하거나 또 미래를 예측할 때 이 AI가 아주 완벽하다라는 증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owever 뒤부터 맥락이 아예 바뀌었다. 이해됐지? 자, 그래서 it is crucial that 중요한데, 그러니까 crucial that 이런 표현 잘 봐야 돼. important that, crucial that, necessary that 이런 표현들. 자, in light of humanity's acceptance of our own fallibility 하니까 이때 light는 측면이라는 뜻이야. 측면, 빛이 아니라 인간의 이런 우리의 이런 결점을, 우리의 이런 오류성을 수용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utilize, 활용해야 된대. 우리가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는 능력을. 이해됐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인간은 그치 AI에 비교하면 오류가 있대. 하지만 중요한 건 인간은 그런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해됐지? 우리 자신의 위치를 정하는 이런 능력을 활용해야 되고 뭐보다 overseers of AI's own growth 하니까 overseers 하면 뭐야? 감독하는 거야. 감독하는 사람. 이해됐지? 그래서 뭐로서 AI의 성장을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applications for the foreseeable future 하니까 이 foreseeable은 가까운이라는 뜻이야. 예견할 만한 가까운 이런 또 가까운 미래의 AI의 이런 응용, 적용에 대한 감독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AI의 증가로 인간의 능력은 떨어진다. 인간의 입지는 좁아진다가 지금 파란색 꺽쇠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치? 그래서 인간의 단점을 얘기하고 인간의 결함 때문에 인간은 점점 AI한테 밀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however 뒤부터. 그러니까 역접이 중요하게 봐야겠지. 역접 뒤부터는 맥락이 아예 바뀌어서 하지만 이런 인간의 실수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논리적 구조로 볼 수 있겠다. 이해됐지? 정답은 5번이다, 5번. 그러니까 얘도 봐봐. 교육에는 인간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오류 극복 능력이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제는 글을 볼 때 하나의 키워드만 찾지 말고 최소 2개 이상의 키워드를 찾아서 보기를 걸러야 돼. 이해됐지? 1번의 보기를 보면 특히 평가원 문제를 정리할 때는 보기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 20번이든 모든 문제의 난이도는 지문에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기에서도 문제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다. 사실 지문은 기존 기출들과 큰 차이는 없었어. 그치? 보기 때문에 힘들었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대비를 한다? 보기를 키워드를 잡고 키워드는 근데 2개 이상을 잡고 걸러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질적인 독해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얄팍하게 스킬로서 풀 수 없다. 이해됐지? 자, 인간은 AI 발전 가능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전혀 아니고 인간은 창의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AI 의존 아니지. 창의적 얘기도 아니고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 인간은 AI 활용관을 모색해야 된다. 실수 보완까지는 좋지만 이게 아니지. 자, AI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인간은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해야 된다. 전혀 아니고 그대로 나오는 게 AI 영향력 확산에 대비해 인간은 오류 극복 능력을 활용해야 된다. 그대로 나온 게 5번이다. 자, 21번 들어가 봅시다. 이해됐지? 21번 다 맞췄니? 음. 자, 일단은 함축 의미는 얘기했지만 함축 의미는 뭐다? 반드시 동일한 맥락이 존재한다는 거야. 동일한 맥락. 이해됐지? 그래서 burnout hasn't had the last word 하니까 the last word는 그때 얘기했잖아. 뭐야? 약간 최후 통첩, 마지막 발언, 약간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얘기하는 거야. 결정. 그러니까 번아웃은 아직 뭔가 결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최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열린 결말 이런 느낌이겠지. 이해됐지? 그러면 우리가 맥락적으로 또 뽑아내야 되는 건 다양성이다. 이해됐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 번은 hasn't had the last word랑 같은 맥락을 우리가 찾을 건데 첫 문장에 보면 to balance the need for breath, everyone feels a bit burned out and some are so burned out they can no longer do their jobs 하니까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는 이제 breath와 depth가 있는데 breath는 여기서 뭐야? 폭이야, 폭. 이해됐지? 넓이. 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번아웃을 약간 느낀대.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번아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밑에 보기에서 뭐가 나와? exhaustion이 나오잖아. 그치? 그 말 뭐야? 지친 거고 고갈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지쳤다고 생각을 하고 또 depth는 깊이, 깊은 어떤 한숨같이 깊음인데 뭐냐면은 아주 지쳐버렸대.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대. 이렇게 어 이런 거에 대한 필요를 맞춰야 하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한대. 번아웃은 자 나데이 법비 항상 평가원이 좋아하는 구문이지. 나데이 법비는 항상 중요하게 본다. 근데 우리는 법비 여기를 중요하게 봐야겠지. 야 번아웃이라는 건 생각하면 안 된대. 오우트는 해야 한다잖아. 자 뭐가 스테이트가 아니다라는 거야. 상태가 아니라 원래 스펙트럼 즉 범위다. 그러면서 most public discussion of burnout, 번아웃에 대한 대중의 어떤 논의에 있어서 우리는 노동자들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 번아웃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마치 그 상태가 black and white처럼. 그러니까 여기도 봐봐. 가정법이잖아. 자, 가정법 독해할 때 어떻게 보라 했어? 2가지 생각하라 했지. 뭐다? 사실과 반대랑 예시다. 그렇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was가 아닌 were를 쓴 거야. 가정법이니까. 그러니까 black and white 맞다 아니다. 번아웃 있고 아니다라는 거 이해됐지? 번아웃은 흑백 논리가 아니래.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란 말이 이해가 되지. 여기서 블랙 앤 화이트는 다른 맥락으로 봐줘야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맥락을 보면 스타이트라는 거는 맥락 정리 한번 해보자. 파란색 맥락, 빨간색 맥락. 그러니까 이 스타이트라는 건 결국엔 뭐야? 단순한 거고, 그치? 여기서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리고 또 뭐야? 객관적인 거고, 안일화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이해됐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확정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스펙트럼이라는 건 범위라는 거예요. 범위라는 거는
다양하다라는 거고 주관적이라는 거고 또 개별적이라는 말도 될 수 있겠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자 밑에 black and white view가 그러니까 흑백적 관점은 cannot account for a variety of burnout experience도 하니까 하지만 도는 역접이니까 자 하지만 이 black and white 관점은 다양성을 설명할 수가 없대. 이해됐지? 그러니까 번아웃이라는 건 결국엔 다양성이다. 그 얘기가 돼야 돼. 그러니까 뒤에 if절 나오면서 예시가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해했잖아. 번아웃은 다양성이라는 거야, 다양성. 그러니까 자, 봐봐. 1번에도 보면 public discussion of burnout has not reached an end 하니까 자, 1번. 아직 끝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게 열린 결말이고 다양성처럼 보이지만 주어가 뭐야? 번아웃에 대한 대중적 논의야. 그 얘기가 아니지. 근데 1번 그래 모르게 헷갈리면 보류한다고 쳐보자. 자 2번 there still exists room. 자 room을 내가 방만 알면 안 된다 했잖아. room이 뭐래서 여지 이런 의미가 있다. 여유란 뜻이 있다. 이해됐어? 그래서 더 큰 이런 탈진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을 의미한다. 이해됐지? 그 얘도 보류. 3번 all or nothing criteria are applicable to burnout symptoms 하니까 자 all or nothing은 이건 뭐야? black and white잖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게 all or nothing이야.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대. 그러니까 전혀 안 되지. 얘는 무조건 제껴야 돼. 3번 고른 사람. 없어? 다행이다. 자, 4번. 이그저션. 번아웃이랑 같은 말이야. 얘는 극복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정도에 따라서. 일단 다양한 방식의 해결책이 아니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4번은 지워진다. 4번 고른 사람. 이해됐어? 그래도. 그러니까 다양성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이해됐지? 그러니까 맥락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요구한다. 이제 앞으로 수능에선. 알겠지? 그래서 맥락적 사고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글을 좀 쫀쫀하게 읽어야 돼. 자, 5번 degrees of exhaustion 하니까 exhaustion의 이제 탈진의 정도가 만들어진대. 뭐가 개인의 인식에 의해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얘기 같지만 자, 5번은 맥락이 다른 얘기고 반대 맥락은 아니지만 다른 얘기다. 그러면은 자, 만약에 남았다면 뒤를 더 봐봐. if줄 봐봐. There is a clear line between burnout and not as there is with light bulb 하니까 라이트 벌브 전구처럼 명확한 선이 있다면 번아웃과 번아웃이 아닌 것에 명확한 선이 있다면 그러니까 봐봐. 조건절에서는 뭐야? 사실과 반대잖아. 선이 없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우리 이런 표현 되겠네. 얘는 불명확하다. 그렇지? 얘는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뭐래? No good way to categorize people who say they are burnout but still manage to do their work competently 하니까 방법이 없대. 카테고라이즈는 분류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 무엇을? 번아웃 됐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manage to 가까스로 그들의 일을 아주 유능하게 해내는 사람들을 분류할 방법이 없대. 그러니까 번아웃이라는 건 다양하고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제 디피니션이 안 나온다. 리미트리스하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 함축음이 있는데랑 같이 보면 they experience burnout without being burnout. 그러니까 그들이 번아웃 된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번아웃을 경험한대. 그러니까 번아웃이라는 건 최후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exists room이 나와야 된다. 이해됐지? 번아웃 정도에 대한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정답 그대로 나온 게 2번. 이해됐지? 오케이. 그래서 함축음이는 무난했다. 쉬웠다는 게 아니라 기존이랑 비교했을 때 3월, 5월은 당연히 비교하면 안 돼. 이제 알겠지? 이제는 교육청 모의고사랑 평가원 모의고사의 질적 차이가 느껴져야 된다. 좀 느껴지니? 그지? 잘 모르겠어. 그지? 글이 훨씬 더 깔끔하고 약간 좀 묵직해. 잔잔바리가 별로 없다. 평가원 글은. 이해됐지? 훨씬 깔끔해 맞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실무 보고 또 신무 보잖아. 그 친구들은 이제 자살 방지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그렇다고 결국 쉽다는 건 아니지만 물론 육모도 그냥 모의고사일 뿐이야. 이 점수 때문에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연연해 하면서 막 자기연민에 빠져서 막 그러면 안 돼. 그냥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냥 객관적인 내 위치 이 정도구나. 그러면은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지. 좌절하고 감정에 치우치는 거는 잘 봐서 좋아하는 것도 안 좋고 못 봐서 슬퍼하는 것도 안 좋아. 알겠지? 어. 자, 아무튼 봅시다. 그 뭐야 구경수 탐 그 점수 좀 보내줘봐. 알겠지? 모의고사 점수. 왜냐면 이제 좀 전략을 이제 대충 아웃라인을 잡아야지 학교를 어떻게 볼지. 알겠지?
자, 22번 봅시다. 얘도 그냥 무난했다. 첫 문장부터 보면 어, 자, 고대 수렵 채집 밴드 집단이나 우리의 intimate speech community today 하니까 intimate는 뭐야? 친밀한, 가까운 이런 뜻이야. 인접한.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익숙한 가까운 어떤 말하는 집단 모두가 뭐가 있대? diffusion of speech shape values 하니까 이런 말하기의 확산은 가치를 형성했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쉽게 말하면 이 말하기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어 뭔가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diffusion of speech shape values를 중요하게 보면 된다. 그러니까 말하기라는 건 결국에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 어떤 공동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이제 가치가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 diffuse라는 표현 우리 디퓨저 있잖아. 방향제. 그래서 diffuse가 확산시키다, 퍼뜨리다. 이해됐지? 어. 자, 그래서 사실은 대절 여기 동격에 묶어주고 the fact that everyone was going to be able to speak and listen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had to be accommodated ethically 하니까 윤리적으로 수용이 돼야 한대. 그러니까 자, 이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다라는 거는 윤리적으로 수용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 이 말은 뭐다? love, egalitarianism 하니까 그 대략적인 이런 평등주의를 통해서 가능했대.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 윤리적으로 수용된다라는 건 평등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평성, 평등성, 윤리성 이런 게 도덕성 이런 게 있다라는 거지. 이런 가치에는. 그래서 첫 문장 앞부분을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음. 자, 그러면서 in terms of communication 이런 의사소통의 관점에 있어서 사람들은 equal하대. 그러므로 it was believed that they should be equal. 사람들은 당연히 평등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최소한 뭐 해야 되는데? 비교적 평등해야 된대.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이잖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 ancient bigman은 여거 뭐야? 갑자기 원신 왜 나와? 그러니까 약간 뭐 빅맨은 뭐 대장 여기서 뭐 거물 추장 그러니까 이제 고대 옛날에 이제 뭐 원시 족장 요 정도 보면 되는데 예시야 예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얘기가 이해되지. 컨트롤링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대 안 되었대. 그리고 모든 오피스 매니저 현대 이런 뭐랄까 오피스 매니저니까 관리직들도 이런 사무실 관리자들도 to silence anyone at will 하니까 at will은 마음대로라는 뜻이 그 마음대로 사람들을 목소리시켜서는 안 된대. 그러니까 뭐야 평등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이랑 계속 같은 말 하는 거야. 두 번째 문장에서 value에 대한 구체성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땐 당연히 주워 담아야지. 자, 마지막 문장 갑시다. 같은 말 계속 하니까. 왜 여기 또 moreover 하잖아. 근데 moreover는 얘기했다시피 얘는 역접으로도 쓸 수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얘가 순접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뭘 보면 돼? 버즈 보면 된다. 이해됐지? 하지만 even these cases, we believe that sharing and mutual aid are right and proper. 그러니까 공유하고 상호 간의 도움은 올바른 거고 적절한 거래. 그러니까 여전히 뭐야? 이 가치라는 건 평등한 거고 윤리적인 거고 도덕적인 거고. 이해됐지? 계속 같은 말 하는 거지. 그래서 기억해라. 명령문이니까 중요해 봐야겠지. If you bring something, 만약 뭔가 너가를 가지고 온다면 you should bring enough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히 갖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뭐야 얘들아? 모든 사람을 충분히 갖고 와라. 이퀄이지. 이해됐지? 평등이잖아, 평등. 몇 명만 주고 몇 명은 주지 말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 키워드는 뭐야? 언어와 말하기의 가치는 평등이라는 거야. 윤리성이라는 거야. 그대로 나오는 게 4번이지, 4번. 1번 수렵인과 현대인의 유사성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를 볼 때도 맥락적으로 요약을 해주면 되는데 2번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자원 배분이 아니고 3번 현대 사회는 고대 수렵 사회보다 평등 체계 운영. 아니지 고대도 똑같은 거고 전혀 아니지. 4번 인간 의사소통의 평등성은 공유와 공조 가치 기반을 형성했다. 괜찮네. 5번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 자원 공유의 평등한 사회 건설 전혀 아니고 자원이 여기 왜 들어가냐고. 이해됐지? 음. 그래서 4번 정답. 자, 23번 봅시다. 이해됐지? 자,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면 While many city shoppers were clearly drawn to the notion of buying and eating foods associated with nature. 그러니까 솔직히 이 지문도 나도 처음에는 지문은 되게 쉬웠지만 보기에서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얘는 키워드를 잘 뽑아야 돼. 키워드는 항상 이제 2개 이상은 꼭 뽑아라. 알겠지? 자, while 여기까지 이거 보면 도시에 이런 쇼핑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은 쇼핑하는 사람들은 이끌린대. 어떤 개념이냐?
구매와 그 자연과 관련된 nature 이랬지. 자연과 관련된 음식을 먹고 구매하는 거 이런 개념에 유혹이 된대 분명히. 그렇지만 광고에 의해 주장된 자연은 더 이상 자연이 아니래. 이해됐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느꼈을 때 자연의 반대말은 뭐야? 그렇지. 인위적인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광고의 자연은 자연이 아니다. 이 얘기고 또는 인위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또는 거짓이다라는 표현도 가능할 거야. 이해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자연이 이제 더 이상 아니래. 인디드. 인디드는 자 연결어 여기 표시해 줘야지. 인디드는 역접이 아니지. 구체상이다. 구체화다. 구체화. 인디드 뒤에 잘 보면 많은 광고에서 주장되는 자연은 뭐랑 관련이 있대? Food products only by as attachment 하니까 오직 attachment는 쉽게 말하면 애정, 애착 또는 부착물 이런 뜻이 있거든. 뭐 첨가 이런 뜻이야. 어떤 광고의 부착에 의해서 첨가에 의해서만 음식 제품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광고가 주장하는 자연은 오직 광고의 부속물처럼 이런 식품 제품 어떤 음식 제품과 관련이 있었대. 그러니까 여전히 인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프랑스 심리학자 헨리 이 사람은 뭐야? 예시지 예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앞에까지가 이해가 안 되면 이 사회학자, 심리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 이 사람의 사례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되겠지. 여기에서 뭐야? 중요해 보는 게 요거야. decline of the referential 그러니까 referential이 지칭, 언급, 지시 이런 뜻인데 어떤 나타냄의 감소라는 거래. 즉 그게 뭐냐면 tendency of words under the influence capitalism 자본주의의 영향력 속에 언어의 경향성이 뭐가 돼? To become separated from meaningful association. 그러니까 의미 있는 연관과 separated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이 아니다라는 말이 그 얘기인 거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학생들 급식에 너무 이제 미국 급식 혹시 본 적 있니? 미국 급식 보면은 우리나라 급식이 진짜 짱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뭐 감튀 나오고 피자 나온다. 뭐 그거 뭐 가끔 먹으면 맛있지만 맨날 나온다 생각해 봐. 좀 그렇잖아. 우리로 치면은 약간 코다리 강정튀김, 시금치, 계란찜 이런 것만 나오는 거야. 가끔 먹으면 맛있지만. 그러니까 영양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보면은 하이도 뚱땡이, 까마이도 뚱땡이, 예뻐도 뚱땡이, 작아도 뚱땡이, 키 커도 뚱땡이 다 뚱땡이잖아. 그 중심형 비만이 좀 많단 말이야. 왜냐면은 계속 그런 인스턴트 음식 먹으니까. 아무튼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 급식에 야채를 넣어야 되는 그걸 법이 생긴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면은 맨날 그 인스턴트 먹다 야채 주니까 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은 또 야채가 비싸.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가보면은 식자재는 되게 싸거든. 원자재는 되게 싼데 완성품은 진짜 비싸. 특히 식당 가서 먹으면 우리나라는 뭐 1, 2만 원에 먹을 거 미국은 4만 원, 5만 원이야. 유럽도. 인건비가 비싸서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뭘 하냐면 생 야채를 넣지 않고 이제 막 케찹 이런 것도 야채 취급을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게 자연이라고 하는 거야. 자연식이라고 하면서 건강식이라면서 야 토마토 들어갔으니까 이제 케찹이 이제 건강식이 되고 감자튀김도 야 감자잖아. 건강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약간 이런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지. 네이처가 더 이상 네이처가 아니다라는 말이. 이해됐지? 음.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는 단어와 이제 별개가 됐대. 그래서 점점 food aids helps shoppers become accustomed to new definitions. 그러니까 accustomed은 익숙해지다야. 그러니까 자, 뭘 하게 했냐면 쇼핑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단어 정의에 익숙해지게 만들었대. 그러니까 fresh라는 표현과 natural이라는 정의가 could well be considered opposite of their traditional meanings.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완전 반대되는 의미가 돼버렸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옛날에 프레쉬라면은 진짜 이제 막 논 밭에서 방금 막 따서 아주 뭔가 서리기도 하고 이슬도 맺히고 이런 게 프레쉬라면 방금 만든 따뜻한 빵, 뜨끈뜨끈한 피자 이런 게 프레쉬가 돼버렸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의미가 변했다. 의미의 변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얘기는 뭐야? 요약하면 의미의 변질이다. 왜 이래? 의미가 변질됐다. 이렇게 봐야겠지.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면 and they better match Sherper's desires, although with pretense. 그러니까 이 pretense가 딱 봐도 뭐야? 키워드지.
만약에 그 내신 나오면 이 프리텐스 내기 아주 좋다. 빈칸, 어휘 빈칸 31번으로. 프리텐스는 프리텐드의 명사야. 이해됐지? 그래서 뭐야? 가식이라는 뜻이야. 가식. 거칠의 헐의 허식. 프리텐드의 명사다. 그러니까 이게 가식이지만 소비자들의 욕구는 더 잘 충족시켰대. 그러니까 자, 1번도 보면은 굉장히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 자연식품 광고에 있어서 신뢰성의 감소. 이거는 신뢰할 수 없다. 그래, 뭐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얘들아 비약이야, 비약.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이게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 유도하는 건데 만약 내가 지민이한테 지민아 한번 얼음이랑 수박을 생각해봐.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딱 뭐가 생각나? 화채가 생각나지. 그치? 근데 아니야. 나는 그냥 뭐야 빨강색 이글루를 생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것처럼 단어들을 갖고 키워드를 갖고 약간 좀 더 앞서간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방향성이 틀린 생각을 유도하는 게 1번 같은 복이야. 광고 얘기도 나오고 음식 얘기도 나오고 신뢰성. 근데 신뢰성은 지금 아니잖아. 의미가 변했다는 거지. 이거 신뢰하냐 마냐는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낚일 수가 있다. 1번 골랐니 혹시? 1번 고른 사람? 그거 안 낚였어. 2번 changes. 변화래. 그치? 그러니까 뭐야? link to food as 그러니까 음식 광고와 관련된 단어 의미의 변화. 그대로 나왔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1번 당연히 지워져야 되고 3, 4, 5는 너무 아니지. 자본주의의 영향력. 전혀 아니지.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 자, 방법들 나왔지. 이건 뭐야? 해결책이 돼야 되고 방법들은 나열식 구조가 나와야 된다. 이해됐지? 나열식 구조. 뭐하는 음식 산업이 소비자를 유혹하는 방법들이래. 그러니까 나열식 구조 아니고 necessary or meaningful word association in commercials 하니까 이런 상업 광고에 있어서 단어 의미 있는 단어 연상의 필요성 아니지. 그지? 이거는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주제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1번이랑 5번은 약간 잘못된 추론을 이끄는 약간 사이비 같은 보기가 될 수 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해됐지? 자, 24번 봅시다. 오늘은 일단 32번까지 하자. 빈칸. 보면. 24번은 얘들 쉬워. 항상 얘기했잖아. 24번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소재는 생소하고 낯설 수는 있어도 논리적 구조는 아주 단순하다 했잖아. 24번 다 맞췄니? 되었어. 지민이가 어법까지 다 맞았다 했나? 뭐뭐 틀렸어? 어법까지. 듣기 다 맞고. 그러면 빈칸이랑 순서 삽입을 좀 빡시게 해야겠다. 그치? 빈칸 순서 삽입만 잘해도 2는 잡겠는데. 재원이도 70 중반이지. 그래. 재원이는 빈칸 순서 삽입을 많이 틀렸어? 앞에도 좀 틀렸다 했나? 음. 오케이. 봅시다. 자, 아무튼 보면은 3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32,000년 전에 자, 그때 prehistoric cave artists skillfully used modeling shadows to give their horses and bison 볼륨 하니까 그들의 말과 어떤 들수에게 입체감, 즉 어떤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그림자 모형을 사용했대. 그리고 봐봐. 딱 첫 문장부터 예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리고 보면 또 뭐래? A few thousand years ago, ancient Egyptian. 그러니까 잘 봐. 구체적인 명사, 고유 명사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고대 이집트인들과 또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시대 순으로 또 바뀌네. 이해됐지? 대략 1000년 전에 몇 천 년 전, 수천 년 전에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과 그리스인들은 표현했대. 예술은 표현을 했는데 뭘 표현했냐? Human forms in shadow style silhouette 하니까 인간의 형태를 이런 그림자 같은 실루엣을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교육에는 첫 문장, 두 문장 읽으면 그림자와 예술이 키워드가 되고 그거에 있던 기원과 발전, 전통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지. 이해됐니? 이런 게 이제 이 글의 주제다. 자, 하지만 cast shadows do not appear in Western art until about 400 BC in Athens.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서양 예술에서는 기원전 대략 400년까지 등장하지 않았다니까 400년 이후에 등장했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 뭐야 그림자 예술이 이때 서양에서 또 나타났대. 그러면서 it was only after shadows had become established if controversial part of representation that classical writers claimed that art itself had begun with the trace of human shadow 하니까 자 문장이 긴데 한번 보면 1일세 강조 구문이야. 1일세 강조 구문.
예술이 그 자체로 인간의 그림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던 이런 그림자의 흔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은 바로 오로지 그림자가 어떤 표현의 일부를 확립된 표현의 일부가 되고 나서부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림자 예술의 발전을 얘기한다고. 이해됐지? 응?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어 이런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그 계속 똑같이 얘기를 하네. 뭐래? The first 첫 번째 사람들이었대. 무엇을 to make the transition from modeling shadows to cast shadows. 그림자를 모형화해서 이동시키는 거래. 뭐로? 그림자를 이게 cast shadow니까 들이우는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그게 뭐냐면 practice that imply constant lasers, a fixed point of view and understanding geometric projection. 그러니까 프로젝션 투영법인데 묶어주는 거지. 일관된 빛의 원천과 그리고 고정된 관점 그리고 기하학적인 지오메트리 기하학적인 어떤 투영의 이해 요런 것들을 암시하는 관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그림자 연구 그림자가 발전했다 이 얘기니까 마지막 문장 가자. Ever since 그 후로부터 practice of portraying shadows 그림자를 묘사하는 이런 관행은 evolved 그러니까 계속 발전했다 이 얘기지. along with 뭐와 함께 critical analysis of them 하니까 그런 그림자들을 어떤 뭐라 해야 될까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함께 그러면서 예술가들과 이제 theoreticians니까 이론가들이 뭘 같이 했냐 ongoing debate를 진행 중인 논쟁을 해왔대. 현재 관련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잖아. 뭐에 대해서? 그림자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됐지? 쉽게 말하면 고대 때부터 그림자 예술은 계속 이어져 왔고 그거에 대한 전통과 기원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거가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 그대로 나온 게 on world라는 표현. 엄청나게 직접적인 표현이야. on world는 진행 중이라는 표현이다. 이것도 기출에서 했던 단어니까 꼭 알아두고 The journey of shadows in art. 예술에서 그림자의 여정이래. 뭐부터? 고대 prehistoric caves 그러니까 고대 이런 동굴 그러니까 원시 시대부터 진행 중인 그림자의 여정. 일본 그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도 여전히 shadows가 1번부터 5번까지 다 나오는데 이제 2번 보면 portrayals of human shadows from artistic perspective 하니까 예술적 관점에서 보는 인간 그림자 묘사. 예술성이 아니지. 예술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야?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야. 발전한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1번은 2번은 안 되고 representing shadows as the key part of contemporary. 현대 예술의 핵심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물론 contemporary가 당시대에 그 당시에란 뜻도 있는데 얘가 시대의 주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이해됐지? 3번 안 되고. 4번 What are the primary challenges for shadow painters? 그림자 예술가에게 주된 어려움 전혀 아니고 자 그림자에 대한 독특한 관점 독특한 관점도 좋아 보이지만 얘가 안 되는 이유는 개별성이라는 거예요. 개별성. 이게 답이 되려면 케이브 아리스토텔 로맨스 하니까 이 원시인부터 로마인들까지 이게 유닉 뷰스가 왜 안 되냐면 계속 발전했다는 거고 이게 5번이 답이 되면 어떤 글이 나와야 돼? 시대마다 그림자의 다양한 의미들이 나와야 된다고. 이해됐지?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안 된다. 충분히 뭐 헷갈리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압축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꼭 키워드를 2개 이상 뽑아내는 습관이 들어라. 알겠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매일 숙제로 하자. 자, 도표는 넘어갈게. 도표는 안 해도 괜찮겠지? 음. 자, 어법 보면 일단은 2번이 정답인데 정답 먼저 한번 보면 자, 29번에서 자, 얘들 give는 4형식 동사잖아. 그치? 그 말인즉슨 목적어가 2개가 나와야 된다. 근데 얘는 목적어가 힌트만 있잖아. 이래서 어버 전치사구 끊고 그리고 what 여기를 대괄호로 묶어주자. 이니치 이렇게 대괄호로 묶으면 what부터 remember가 한 덩어리잖아. 목적어 없잖아. 그치?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 시험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are given이 돼야 된다. 이해됐지? 그래서 물론 얘도 능동수동을 묻는 문제지만 원래 보통 이제 분사로 물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른 형태야. 물론 육모랑 구모는 어법이 조금 특이한 게 나오기도 한다. 에스에스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수능 때는 결국에는 보통은 관계사 문제로 많이 가. 관계사, 뭐 능동수동, 수일치, 병렬구조, 그리고 또 형용사 부사. 이런 식으로 보통 가니까 만약에 조금 어려우면 형용사 부사 문제를 낼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캐치를 해놓으면은 뭐 쉽게 할 수 있고. 자, 1번의 의도는 뭐야? 1번의 의도. 주어가 리트라이벌이야. 이게 주어야, 주어. 리트라이브가 동사고 리트라이벌은 얘들 회상이라는 뜻이야. 회상. 기억, 회수.
이해됐지? 근데 이게 주어니까 당연히 3인칭 단수 리즈가 돼야 되고 3번 where이면은 오케이. 자, 뒤에 뭐 보면 돼? 완전절이 있나 보면 되는데 자, 내가 무조건 완전절 얘기했잖아. 주어랑 수동태 있으면 무조건 완전절이다. 이해됐지? need to be recognized 수동태잖아. 그러니까 완전절 제껴버리고 3번 고른 사람은 없지? 그지? 자, them. 이때 them은 제기대명사냐 목적어냐를 볼 수 있어. 4번에. 실제로 제기대명사가 them을 왜 수능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 하면 돼, 얘들아? they가 뭔지 them이 뭔지 찾아보면 되잖아. 음, 여기서부터 끊어보면 giving someone a task immediately after they learn something 하니까 그들이 뭔가를 배운 직후에 시험을 보게 하는 거래. 그것은 뭐냐면 improves retention 보유를 향상시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뭐보다 giving them a slight delay 약간 미뤄서 보는 것보다 long enough so that 충분히 오래되도록 answers aren't in mind when they need them 하니까 그들이 그것이 필요할 때 이때 they는 얘들아 someone이야. them은 뭐야? answers야. 아니 someone이 그러면은 someone's로 하던가 왜 someone은 주어로 쓰면은 단수 취급하면서 대명사는 they를 받냐? 불특정할 때는 얘들아 they로 받는다. 알겠지? 물론 he or she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불특정한 지칭 대명사는 이런 인칭이나 지칭은 they로 받아. 알겠지? 이해됐니? 알아두고 어쨌든 이때 them은 answers다. 그래서 어쨌든 주어랑 목적어랑 다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쓰면 안 되는 거고 근데 making은 얘는 무엇이냐? 전치사야 전치사. 이거 그래서 내가 정리해 놨거든. 이런 명사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런 형용사나 명사 뒤에는 전치사 to를 쓴다는 거. 투부정사가 아니라 inferior이랑 또 여기 superior도 적어주자. inferior, superior. 얘네는 or이 붙으면은 전치사 to야. 얘는 비교급이 맞는데 비교급이라서 이제 then을 쓰지 않고 얘는 전치사 to를 쓰는 애들이다. access, solution, key, resistance, reaction, commitment, contribution, threat, approach. 이게 보통 수능에서 많이 나온 애가 solution, access, key, contribution, approach. 보통 얘네들이 이제 전치사 to를 써서 뒤에 동명사 나오는 표현이 많다. 근데 요 정도는 그냥 다 알아도 요 정도는. 이 정도 외울 수 있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그걸 의도했다. 어법 이해됐니? 오케이. 자, 30번. 30번은 다 맞췄니? 들었어? 물론 얘들 마지막에 풀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푼 사람도 있겠지만 맥락은 아주 쉬웠다. 맥락은. 그래서 첫 문장 보면은 internalization 그러니까 내면화는 뭐에 달려있대?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거에 달려있대. 쉽게 말하면 내면화 internalization equal autonomy라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얘랑 얘가 결국 이거다. 자, 그러면서 컨텍스트는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냐면 통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상황이래. 얘는 자율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 맥락, 반대색으로 표시한 거야. 예를 들면 셀이 한다면 두드러진 확실한 이런 보상을 주거나 처벌을 주거나 또 어떤 평가를 하거나 자존감을 뭔가 건드리는 어떤 압박감을 주는 이런 통제 전략의 상황은 are least likely to lead people better activities as their own 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스스로 활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내면화야. 이거 하지 않는다지. 1번 괜찮잖아. 이해됐지? rest not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this is not to say that 이 말은 아니래요. 그러면은 통제는 어떤 행동을 유발할 수 없냐, 행동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 말은 아니래. 이해됐지? 그래서 오퍼런 사이콜로지는 여기서는 뭐라 해야 될까? 음, 오퍼런트가 이렇게 운영하는 또는 여기에서는 약간 통제하는 이런 의미거든. 그 통제 심리학 뭐 요런 거에 수십 년간 증명한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뭐 어쨌든 요거는 부연 설명 제껴버리고. 자, it is later that the more salient the external control over a person's behavior 어떤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더 분명할수록 the more the person is likely to be merely externally regulated or introjected in his or her actions 하니까 더 많이 그 사람은 뭐 할 거래? 외부적으로 단순히 통제될 가능성이 있대. 인트로젝트 하면은 인트로젝트는 여기에서는 뭐라 해야 될까? 주입하다. 이랬지? 또 주입된대. 그 행동에 있어서. 이해됐니? 그래서 어쨌든 외부에서 통제당한다 이 얘기라고. 이거 2번도 아니고. 자, 그러면서 그 결과 그 사람은
뭐래? Does not develop a value or investment in the behaviors. 그 행동들에 대한 투자나 가치를 발전시키지 않는다. 괜찮네. 그래서 하지만 대신에 뭐 하게 되는데 의존하게 남아 있는데. 왜? 자율성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내면화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해됐지? 음. 따라서 그 사람 뭐야? Reward first casual 하면 casual은 회유란 뜻이에요. 회유하다. 이게 결국엔 다 외부적인 요인이 되는 거야. 그들의 아이가 숙제를 하게 하는 부모들은 뭐 할 거래? More likely to have a child who does so when only when rewarded, casured or forced 하니까 강제적이거나 회유되거나 보상을 받을 때만 그렇게 하는 아이를 만들 거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4번에 보면 그래서 외부적 통제의 salient 두드러짐은 자기 self responsibility가 뭐야? 책임감이야. 책임감 습득을 향상시키는 드라이브하면 이끈다야. 아니잖아. 그치? 방해한다가 돼야지. 이해됐지? 그래서 hinders나 뭐 undermines 이런 게 돼야 된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지금 봐봐. 맥락은 첫 문장에서 주제 나오고 그 다음 문장부터는 계속 반대되는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하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31번. 자, 얘는 쉬웠다. 31번은 다 맞췄니? 맞췄어? 맞췄어? 자, 한번 봐봐. 첫 문장에 보면 When trying to establish what is meant by digital preservation 하니까 이 디지털 보존에 의해서 의미가 되는 것을 확립하려고 노력할 때 뭔가 디지털에서 보존을 하는 건가 봐. 자, 그거를 확립할 때 첫 번째 질문 must be addressed 다뤄져야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뭐가 항상 중요해 봐야지. 무엇이냐? What are you actually trying to preserve? 너가 정말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야. 이해됐지? 이것은 분명하대. 뭐가 아날로그 인바이러먼트에서 아날로그는 디지털과 지금 반대 맥락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도 한번 맥락을 디지털로 보고 아날로그로 봐봐. 자, 아날로그는 어떤 곳이냐면 정보 내용이 information content is inextricably fixed to physical medium이니까 extricably 하면은 약간 변형하는 바꿀 수 있는 이런 뜻이거든. 풀어내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인이 붙었으니까 풀어낼 수 없는 그러니까 고정된 확고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달려있나? 나와 있네. 그래서 확고하게 고정돼 있대. 아날로그에서는. 이해됐지? 근데 디지털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해야 돼. 디지털에서는 유사하다고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서는 뭐래? 미디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보와 미디어가 디지털에서는 엮여 있다라는 거야. 고정돼 있다라는 거야. 근데 디지털에서는 미디어는 빈칸의 일부가 아니래. 그럼 빈칸에 뭐 나오면 돼? 정보가 나오면 되잖아. 인포메이션 컨텐츠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앞 문장만 봤을 때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나는 여기만 읽고 바로 답이 나왔어. 정보가 아니다. 그러면 정보 인포메이션 당연히 그대로 쓰지 않았겠지. 빈칸을 보면은 여기서 플랫폼 아니고 플랫폼은 얘들아 여기서 미디어랑 같은 표현이야. 이해됐어? 기반이라는 뜻이야 플랫폼은. 스토리 저장을 많이 골랐다. 저장 골랐니? 아니야? 왜냐 프리저베이션 보고 저장을 많이 골랐어. 챌린지 어려움 아니지. 트랜스포메이션 변형 아니다. 그리고 진짜 큰 힌트는 얘들아 마지막 문장에 나왔다. 이해됐어? 마지막 문장 보면 it is not the media itself. 미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봐봐요. 나데이 법비 여기를 봐야지. 여기에 별표 3개 쳤어야지. 별표 쳤어? 나데이 법비는 항상 별표 쳐 알겠지? 답이 헷갈리면 그냥 나데이 법비만 계속 주구장창 붙잡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the information on the media then needs to be preserved. 보존돼야 하는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표현도 그대로 써주잖아. 보존돼야 하는 것은 이리스의 강조 구문이야 얘도 뭐다 미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미디어에 있는 정보다. 이해됐지? 응? 미디어는 쉽게 말하면 수단이라는 뜻이야 수단. 응? 수단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 정보를 의미하는 게 메시지잖아 메시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 하나만 더 보면 upstream looks the same to the computer regardless of media it is lit form 하니까 이것이 읽혀지는 어떤 수단과 미디어와 상관없이 컴퓨터에도 똑같대. 이제 upstream looks the same이니까 컴퓨터도 동일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됐지? 동일한 흐름으로 이 비트 스트림이라는 건 동일하대. 좀 더 볼까?
자, 그래서 physical carrier가 필수이래. 하지만 as long as the 여기서 physical carrier는 당연히 미디어를 얘기하는 거야.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고. 이해됐지? 이해돼? 물리적인 캐리어가 뭔가 들고 있는 게 physical carrier야. 그치? 어떤 장치. 자, 뭐 하면 social media can be laid with perfect copies can be made cheaply and easily on other devices, making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carrier of diminishing importance.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트 퍼펙트 커피스 하니까 자, as long as 묶어주면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미디어가 필수지만 그 원천인 미디어가 읽혀질 수 있다면 원래 미디어가 호환될 수 있다면 비트가 완벽한 이런 복제가 만들어질 수 있대. 저렴하고 쉽게 다른 장치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트 퍼펙트 커피스가 결국에는 정보다. 이해됐지? 응? 그리고 여기도 결국 다 보네. 보면 and the physical media that carry digital information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를 갖고 있는 물리적인 미디어는 꽤나 취약하대. 그랑 비교했을 때 어널로그 미디어랑 비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디지털 인포메이션은 뭐 해야 되는데 need to be migrated from one physical carrier to another. 결국에는 또 뭐야? 디지털 정보가 옮겨져야 한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보존돼야 되는 건 미디어 자체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미디어를 우리가 스마트폰이라 해보자. 수단이야. 이 스마트폰은 껍데기 갤럭시 내가 지금 21 아직도 쓰고 있거든. 언제든지 24, 25로 바꿀 수 있잖아.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카톡 내용, 전화 기록, 전화 번호부 이런 것들은 옮겨져야 되잖아. 즉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 정보가 있고 여기서 메시지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해됐지? 응. 그래서 메시지라는 의미를 뽑아내는 게 중요했다. 물론 메시지가 쉽진 않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 보기가 너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있고 메시지를 찾는 건 어려웠어. 하지만 1, 2, 4, 5를 제낄 만한 건 충분한 근거를 줬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항상 맥락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머리를 쓰는 연습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사실 근거가 가끔 가다가 이런 식의 32번 나오거든. 근거가 명확하게 주어져. 빈칸 앞까지만 봐도. 근데 그 다음 근거는 마지막 문장에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32번 빈칸 풀 때 이해가 안 되면 마지막 문장 꼭 확인해 봐. 알겠지? 특히 연결어 위주로 봐서. 자, 마지막으로 얘는 정말 쉬웠다. 32번. 그렇지 않았니? 지미 32번 맞췄어? 자, 봐봐. 얘도 쉬웠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던 이유는 얘는 맥락이 단순해. 그치? 첫 문장이 계속 같은 말 반복이거든. 그래서 첫 문장에 내 크리에이티비티랑 너블이랑 유즈풀을 색칠해 놨잖아 지금. 왜 이게 다라는 거야. 창의성은 주로 정의된데 뭐로써 생각의 생성인데 어떤 생각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창의적이면서 너블이란 건 오리지널이랑 뉴랑 같은 말이래. 얼마나 친절해. 또 유즈풀을 해야 된다. 유즈풀이라는 건 또 적절하고 feasible이라는 표현은 뭐야? feasible 꼭 알아야 돼. 실현 가능한. 알겠지? 현실성 있는. practical 같은 말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요거 있고 창의성은 새로움과 유용성 이게 두 개가 중요하구나 요약이 됐어. 이 정도 다 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봐봐. 창의적이지만 유용하지 않은 생각은 필요가 없대. 중요하지 않아. irrelevant 하대. 그리고 또 유용하지만 창의적이지 않는 것도 remarkable 필요가 없대. 이해됐지? 그 얘기야. 처음에 같은 말이야. 그 둘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정의가 주로 연구에서 사용되지만 창의성의 중요한 측면이 무시된대. 그게 뭐냐면 generating creative ideas rarely is the final goal. 창의적 생각을 만들어내는 건 뭐래? 레얼리 낫이지 궁극적 목표가 아니래. 그게 아니라 여기 봐야지. 레럴 뒤에 자 레럴 조건 나왔지. 부정어 있어야 된다 해서 앞에 레얼리 부정어다. 그래서 자 그게 아니라 뭐래?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혁신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대? One or few good ideas that really work. 그치? 실용성이 있고 work better than previous approach. 그리고 더 나아야 된대. 이전 방식보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빈칸에 바로 가봐. 따라서 창의적이라는 것은 빈칸이래. 그럼 새롭기도 하고 유용하기도 하고 전보다 나아야 되고, 그치? 그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인팩트를 사실 인팩트니까 커밍아웃 될 수 있겠지? 창의적인 생각을 만드는 능력은 반드시 useless 불필요하대. 뭐 한다면 이 생각이 뭐래? subsequently die a silent death 하니까 조용하게 나중에 죽어버린다면 사장된다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야? 조용히 죽어 없어지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나아야 되고 유용해야 되고 또 하나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겠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특성들을 상위 개념으로 묶어서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그게 왜 1번 does not stop with idea generation. 단순히 생각을 만들어내는 걸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이 새로운 거고 유용한 거고 전보다 나은 거고 살아남는 거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2번 rarely originates from practical ideas니까 야, 실용적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이거는 완전 단조개지, 단조개. 아니고. 3번 is often regarded as shortcut to innovation. shortcut은 뭐야? 단발머리 아니다. 지름길이야, 지름길. shortcut은. 혁신의 지름길로 여기지 않는다. 알겠지? 그게 아니지. 야, 여겨진다. 그게 아니고. 종종 give way 하면은 내주다, 도와주다야. 이때 to도 전치사다, 얘들아. 예상치 못한 성공을 만들어준다. 그냥 돕다라고 보면 돼. 그게 아니고. brings out tension between novelty and relevancy. relevancy는 적합성이라는 뜻인데. 적합성과 뭐 의미성, 뭐 요 사이의 긴장감을 유발한대. 전혀 상관없지. 그러니까 요거가 쉬웠는데 못 맞췄던 이유는 이렇게 봐봐. 얘네들은 교육에는 뭐야? 특성들이야, 특성들. 이 특성들을 모아서 이제 뭐가 해야 돼? 귀납적으로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사실 추론에도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원래는 특강 때 하는 거를 지금 고3들은 그냥 할까 고민하고 있어. 그래도 우리가 마인드셋 1기 아니야, 1기. 왜 내 의리가 있지. 아무튼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그래서 얘들아 오늘 숙제는